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본인이 얼만큼 준비가 돼 있는가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뉴빌드 남경엽 대표님을 모시고 실전 리모델링과 집 꾸미기 실전 팁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드 대표님.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요즘에 하시는 그 유튜브도 굉장히 꿀팁이 많더라고요. 채널 이름이 뭐죠? 뉴빌드 팁입니다. 뉴빌드 TV. 네, 기본적으로는 인테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인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이날못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리모델링이 사실 살면서요 자주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 리모델링이나 집수리를 계획하시면 무작정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고민이 뭐냐면 호갱될까봐, 맞습니다. 바가지 쓸까봐 이 네. 고민이 많으세요. 네네. 처음에 인테리어 업체를 컨택할 때 어떤 요소들을 좀 알고 좀 컨택하시면 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그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본인이 얼만큼 준비가 돼 있는가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냥 인테리어 회사에 저 인테리어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좀 비효율적이에요. 알고 진행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대략적으로 예산 얼마로 시작을 해야 될지, 인테리어 스타일은 어떤 걸로 할지, 그 인테리어 스타일 중에서도 공간별로 나는 현관 이런 느낌, 거실은 이런 느낌, 본인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테리어 회사에 어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언을 받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 자료 수집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살 집이기 때문에 본인이 컨셉을 정확히 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심플한 모던 스타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클래식 느낌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용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가 일단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많이 좀 알아봐야 되죠. 일반 개인이 준비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딱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공사에 대한 범위. 이 공사에 대한 범위가 뭐냐면 내가 샤시를 교체할 건지, 발코니 확장을 할 건지, 마루 공사를 할 건지, 도배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마감재에 대한 수준.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닥을 마루로 하는데 강마루로 할 건지, 강화마루로 할 건지, 또는 장판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업체들이 견적을 낼 때 그만큼 디테일하게 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거기에 대한 마감재 수준도 좀 정해서 견적을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죠. 네. 한동안 헤링본 마루가 뭐냐면 이렇게 빗살무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시공하실 때 굉장히 힘드시대요. 시공하시는 분이. 또 집 자랑하는 거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 이렇게 보면 인테리어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있죠. 이 있습니다. 트렌드가 요즘엔 지금 어떤 거 많이 찾으세요, 고객분들이? 요새는요, 극모던이 많아요. 정말 모던한 느낌. 화이트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헤링본이다 아니면은 뭐 폴딩도어다 이런 거는 인테리어의 한 요소일 부분이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화이트, 깔끔하게. 또 하나는 요새는 실질적으로 이제 오래된 주택을 사용을 할 때 그 집을 살려고 하는 그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리모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레이아웃을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평면 자체를 바꾸는 거죠. 새로 하나 욕실 더 만든다든지, 또는 주방이 협소한 부분인데 비내력적인 것을 확인하고 주방 공간을 좀 넓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레이아웃을 변경시키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하고 전체적인 컨셉은 화이트. 요즘 또 화이트 유행이군요. 또 요즘에 그것도 유행인 것 같아요. 뭔가 골드. 포인트로 골드 하시는. 맞습니다. 포인트 골드는 사실 많이들 선호하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인테리어를 할 때 있어서 골드가 들어가는 금속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골드를 포인트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골드가 포인트가 잘 맞으려면 배경이 이제 화이트한 느낌이 올리다 보니까 또 화이트한 느낌의 골드 포인트가 들어간 인테리어도 많이들 선호하시죠. 이게 또 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엌일 것 같은데, 이 부엌 인테리어 할 때요, 특히 주의해야 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 중에 하나가 샤시, 그리고 주방 가구와 비용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샘이나 리바트 이런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요. 제작으로, 주문형 제작으로 만드는 가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샘이나 리바트를 하던 싸제에서 주문 제작형으로 하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조금 장단점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주방에 대한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 팁을 좀 가져야 되냐면, 일단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용성이 되게 불편한 거죠. 가장 큰 예로 요새는 주거 공간에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조 주방에 뭐 냉장고를 둔다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레이아웃을 어떻게 변경을 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레이아웃이 단순하게 변경되는 게 아니라 보조 주방을 같이 활용해서 쓴다라고 하면 발코니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싱크 볼 자체가 위치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설비 배관도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즘에 싱크대를 벽 쪽에서 보는 거를 많이 이동을 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쵸. 그게 이렇게 누수나 이런 거 문제는 없어요? 문제 없게끔 해야죠. 아. 그게 이제 인테리어 회사들만의 어떤 노하우. 노하우나 예.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보통 보면 대면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벽 보고만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려서 전기 쿡탑을 두고 아일랜드 형태의 렌즈 후드를 두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전기 설비들을 많이 만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치를 옮기면 그것도 다 돈이에요.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전셋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 전세하시는 분들은 어떤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나요? 전세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인테리어에서. 음. 인테리어 어떤 비용을 줄이냐면 골조와 마감 비용을 줄여야 돼요. 제가 아까 인테리어를 요소하는 세 가지 구성이 골조, 마감, 홈퍼니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골조와 마감을 묶어서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마감과 홈퍼니싱을 묶어서 스타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링에 좀 주안을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과하게 인테리어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비용을 쓰면은 이거는 사실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벽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크 벽지가 내구성도 좋고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합지 벽지보다는 조금 비싸요. 합지 벽지 종이 벽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벽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테리어적인 마감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이면 나중에 이사 갈 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홈퍼니싱, 스타일링에 좀 집중을 해서 내가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이사를 갈 때 이 가구만큼 꼭 가져갈 거야 라는 게 있으면, 그런 형태에 대한 공간으로 본인 느낌을 스타일링 형태로 연출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보통 리모델링 하시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준비하실 때 사전 준비 꼼꼼하게 하시고요. 후회 없는 인테리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남경혁 뉴빌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